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온큐 주가가 최근에 30%나 하락했어요. 네, 맞아요. 양자 컴퓨팅 쪽 유망주로 꼽혔는데 말이죠. 이걸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할지,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IonQ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그 트랩드 이온이라고 이게 좀 독자적인 기술 방식이라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 그 트랩드 이온 방식이요? 네, 잠재적으로는 경쟁 방식보다 큐비트 안정성이나 연결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또 이걸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는 아직 기술적인 과제가 좀 남아있다. 이런 평가도 같이 받고 있죠.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 AWS나 MS에죠.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서 양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그 QCaaS 모델 있잖아요. 네네, QCaaS. 그거 구축했다는 정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걸 다 아우르는 전략인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가지고 아이온큐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동시에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걸 좀 균형 있게 보면서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를 좀 뽑아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이온큐의 매력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 리더십하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과 사업 모델. 네, 트랩드 이온 기술의 잠재력도 있고 또 주요 클라우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게 초기 시장에 접근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EPB라고 에너지 통신 회사랑 2,200만 달러 계약. 이것도 그런 성과 중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업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성장 동력을 계속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 라이트싱크 테크놀로지스라고 양자 컴퓨터 연결 기술 가진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인수 얘기도 있었죠. 이게 그럼 단순히 컴퓨터 성능 개선 이걸 넘어서는 건가요? 양자 네트워킹 이런 것까지 보는 건지?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장성이나 네트워킹 강화가 양자 컴퓨팅이 진짜 쓰이려면 꼭 필요한 단계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엔비디아가 처음 연 퀀텀데이 행사에도 참여해서 기술력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업계 내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CEO가 직접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다고 하니 회사의 야심은 정말 커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야심이 매출 목표에도 딱 드러나죠. 그렇죠. 올해 예상 매출이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 사이. 작년보다 거의 2배 목표더라고요. 네,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0억 달러 매출.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장기 목표죠. 와, 10억 달러.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 위험 요인이 확 부각되는 겁니다. 어떤 점이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죠. 아, 주가 수준. 네, 현재 주가가 2025년 예상 매출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은 벌써 10억 달러 넘었고요. 100배요? 와. 이건 뭐냐면 시장의 아이온큐가 앞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거다. 이걸 이미 가격에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거군요. 가치를 채울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인 거죠. 재무 상태를 보면 그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이 76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좀 줄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폭 감소했죠. 근데 갭 기준 영업 손실은 7,570만 달러. 이건 매출의 거의 10배 가까이 적자를 본 거잖아요. 네, 손실 규모가 엄청나죠. 이건 사실상 아직 돈을 버는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연구 개발 단계 화사 재무 구조인데 시장 평가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의 불확실성, 이것도 무시 못해요.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상업적인 가치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그렇잖아요. 잠재력은 큰데 진짜 쓸만한 양자 컴퓨터 나오려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아, 젠슨왕도 그렇게 얘기했었군요. 네, 이런 긴 타임라인을 생각하면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경쟁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들도 막 자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그렇죠. 경쟁 환경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만의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고요. 최근에 주가가 30% 확 빠진 것처럼 앞으로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변동성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이온큐가 혁신적인 기술이랑 또 QCaaS라는 앞서 나가는 사업 모델로 양자 컴퓨팅 미래를 열어가는 건 분명 흥미로운데 그렇죠. 흥미로운 회사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 계속되는 적자, 그리고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 이게 너무 큰 허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높은 잠재 수익률만큼이나 높은 위험 부담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아이온큐 투자는 뭐랄까,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지만 그 대가로 진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랑 현재 실적 그리고 가치 평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느낌이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 기업 투자할 때 흔히 겪는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자료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언큐가 가진 그 특정 하드웨어 기술, 트랩디온이 좋냐 안 좋냐 이 논쟁과는 좀 별개로요. 네. 양자 컴퓨팅을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방식 있잖아요. QCAAS 같은 서비스 모델. 이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아, 서비스 모델의 진화 방향이요? 네, 여러 하드웨어 기술들이 막 경쟁할 텐데 과연 어떤 접근 방식이 최종적으로 시장을 딱 잡게 될지. 이건 뭐 하드웨어 기술 자체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기술 자체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하고 시장을 만들어 갈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